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났고 본격적으로 중개업을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바로 창업이나 취업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꼭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동산 창업 취업 준비 절대 필요한 이유 9가지를 강의 제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창업 취업 준비 절대 필요한 이유 9가지입니다. 오늘이 61강입니다. 60강까지를 다시 들으시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공인중개사 포럼을 치시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오늘의 제목은 부동산 창업 취업 준비 절대 필요한 이유 9가지입니다. 1985년 이후 37년이 지났습니다. 47만 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가 배출됐는데요. 올해도 2만 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될 전망입니다. 현재 개업공인중개사가 11만 명이고 소속공인중개사가 4, 5만 명이라고 하면 15만 명 정도가, 즉 3분의 1 정도가 중개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바로 중개업 창업 취업에 몰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는 창업 취업자가 있고 실패하는 창업 취업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사를 하면 자체 조직이라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되지만 창업 취업은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 위치는 없고 내 역할도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이유가 필요한 이유, 준비가 필요한 이유 9가지를 오늘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개업계는 경쟁이 심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생각하는 이상으로 안 되는 중개업소가 많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놨다고 해서 다 중개업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아주 잘 되는 업소 한 10% 정도, 20% 정도, 또 쭉 밥을 먹을 만큼 잘 되는 업소 1, 20% 이렇게 봅니다. 통계가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20, 30% 정도, 30, 40% 정도만이 중개업계에서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산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내가 실력을 쌓고 잘 되는 업소를 인수받고 또 잘 되는 업소에 취업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실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되는 업소에 취업하는 게 우선이고 실력을 갖추는 것도 우선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는 20, 30대 젊은 층의 중개업계 진출입니다. 지금 경력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죠. 그런데 한 4, 5년 전부터 20, 30대들이 중개업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첫 발을 중개업으로 선택한 사람도 있고 또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정주부로서 있다가 또 중개업에 진출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주로
원룸, 오피스텔, 상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력이 없으면 이들 젊은이에게 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구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 컴퓨터, 온라인 마케팅이 불가합니다. 요즘은 소위 워킹 손님보다는 온라인 PC 손님, PC 스마트폰 손님이 많습니다. 마케팅을 잘하는 것이 중개업계 대세입니다. 돈을 안 들이는 마케팅, 블로그, 카페, 유튜브 같은 것들, 또 돈을 들이는 마케팅, 네이버, 다음, 직방, 다방 같은 유료 광고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입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상가와 같은 특수 분야는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은 기타 주거용 분야,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이런 분야는 마케팅이 대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느냐 준비하시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블로그, 카페, 유튜브 같은 것들은 중개업, 창업, 취업하기 전부터 실제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네 번째, 중개 실무는 직접 해봐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서류 발급받는 거, 중개수수료 계산, 실거래 신고, 또 현장 분야별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봐야 되고요. 아파트, 상가, 토지, 건물, 분양권 뭐 등입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나 카페, 유튜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운영해봐야 돼요. 내가 닥치면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해보아야 됩니다. 해보지 않으면 손님 앞에서 버벅거리게 되면 손님의 부동산 전문가로 보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창업, 취업 준비 스케줄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그냥 자리만 얻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뭐 면접만 잘 보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스케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창업, 취업은 적어도 3 내지 6개월 동안 6개월 전에 계획을,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공 과목을 뭘 할 것이냐, 아파트냐, 상가냐, 분양권이냐, 토지냐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창업에 있어서의 인테리어 기간, 장소 선정, 영업자료 인수인계, 직원 선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되고요. 취업할 때는 역시 전공 과목, 그 다음에 근무 조건, 향후 창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취업을 계속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마스터 플랜이 3 내지 6개월 전에 짜져서 그 일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스케줄 없이 그냥 광고 난 거 보고 그냥 결정하면 막상 시작하려면은 너무나도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여섯 번째는 새로운 직업군에 도전하려면 중개업계의 생리를 알아야 됩니다. 중개업은 반칙이 많습니다. 물건을 빼고 손님 가로채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또 건물, 토지, 상가 같은 이런 분야에서는 중개수수료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또 중개업계에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생리를 알고 시작을 해야지 단순하게 뭐 계약서만 잘 쓰고 확인설명서만 잘 쓴다고 해서 중개업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는 상당한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직업이 중개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개업은 샐러리맨처럼 봉급이 지급되는 직업이 아닙니다. 수입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 격차가 큽니다. 명절, 요즘 같은 추석, 명절 전후에서 일주일은 한 3주는 놉니다. 또 연휴, 혹한기, 혹서기
뭐 부동산 거래가 대책이 발표됐다, 부동산 규제책이 발표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거래 절벽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6개월은 되고 6개월은 안 되는 게 중개업입니다. 그렇다면 바쁜 시기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비수기에 어떻게 중개업을 알차게 할 것인지도 미리 생각하고 그러한 시기에 내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수입이 없는 때를 대비한 마음의 준비,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신력이 확고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직업입니다. 즉, 마인드 컨트롤을 해 나가야 합니다. 8번째, 재산을 다루는 직업이므로 중개사고 예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중개사고가 나면 요즘에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을 꼼꼼하게 해야 되고 중개 진행을 분야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문제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시 해약되었을 때 계약 갱신 청구권 여부에 따라서 중개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제증서라는 것이 1억 원만 배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에 1억 원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1억 원짜리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면 9억 원 내 돈에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개사고 한 방에 내 인생이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입니다. 창업자리 요령도 필요하고 취업 면접 방법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선 창업자리는 위치를 잘 보셔야 되겠죠. 유동인구가 많다든지 지하철에 가깝다든지 또 내가 전공하려고 그러는 과목을 배우지를 두고 있다든지 뭐 아파트면 아파트가 배우지, 상가면 상가가 배우지, 분양권이면 분양권이 배우지, 이런 식으로 그 상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월세, 권리금이 주변 시세보다 비싼가, 적정한가, 또 그 가성비를 충분히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개업을 한 업소인지, 자료가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결정이 되면 계약서 특약상으로 어떤 점을, 예를 들면은 뭐 반경 2km 내에서는 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일해서는 안 된다. 양도인은.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금을 권리금의 2배를 손해배상으로 물기로 한다. 뭐 이런 조항이라든지, 또 뭐 가게를 넘기기 전에 한 일주일, 뭐 한 달 정도 수습기간을 갖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가게를 잔금 치르고 나서 한 달 동안 노하우를 전수시키는 시기를 갖는다든지, 이런 특약들을 세세하게 넣을 것도 구상을 해야 나중에 주변에서 차리는 일이나 자료를 모두 가져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취업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공을 뭘 할 것인가, 어떤 지역에 취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또 근무 조건에 있어서 비율제를 할 건지 봉급제를 할 건지, 또 거기 계속 취업할 건지 아니면 몇 개월 후에 창업할 건지도 생각하고, 내가 사장을 면접한다는데 포인트를 두고 면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를 깔끔하게 작성해서 내가 원하는 업소에 내가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철저히 준비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중개업계는 경쟁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20대, 30대 젊은 층이 중개업계에 진출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
컴퓨터 온라인 마케팅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중개 실무는 직접 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창업 취업 준비 스케줄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새로운 직업군에 도전하려면 중개업계의 생리를 알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상당한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직업이 중개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재산을 다루는 직업이므로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로 창업자 리유령도 필요하고 취업 면접 방법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9가지 이유로 창업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취업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수입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경쟁이 심해도 아무리 중개업소가 난립을 해도 나의 역할, 내 수입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좀 더 흥미있는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